안녕하세요. 최재봉의 마케팅 톡톡입니다. 오늘은 블로그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또는 블로그 초보자들한테 어떤 글을 써야지만 블로그가 활성화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제로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글을 먼저 작성하라, 이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블로그 글 시작도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블로그를 막상 진행하려고 하면은 무엇부터 써야 될지 이거 고민이시죠? 어떤 글을 작성해야 될지 막막하다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 다음에 어떻게 써야지만 될지 이것도 정말 고민입니다. 세 번째는 중요한 거죠. 시간이 없다는 게 또 문제입니다. 블로그 하나 글 쓰는데 10분, 20분이면은 시간을 낼 수가 있겠는데 보통 3시간, 4시간 글을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자, 블로그의 역할을 알면 좀 더 쉽다 이거죠. 블로그를 어떤 글을 써야 될지 지금 고민이시라면 역할부터 한번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내 생각을 정리하는 공간입니다. 자, 블로그 상업적으로 나는 운영하고 싶다 라고 생각해도 역할이 내 생각을 정리하는 공간이라는 걸 먼저 생각해 보고 글을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읽는 사람과 소통하는 공간이다 라는 걸 기억해 봤으면 합니다. 제가 블로그를 검색해 보면 자신의 상품만 주로 올려놓고 상품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만약 있는 사람이 사람과 소통하고 싶은데 상품이 나오면 어떨까요? 금방 이탈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블로그에 평균적으로 머무는 시간이 10초 안쪽입니다. 그러니까 깊이 있게 글을 읽지 않고 대부분 이탈한다는 것은 그만큼 소비자들이 원하지 않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블로그 통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세 번째는 글을 통해서 설득시키는 공간이다. 이 설득 단계가 있어야지만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사람을 유도시키고 매출로도 연결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읽고 싶은 글을 어떻게 써야지만 될까요? 첫 번째는 자신과 공감대가 형성된 글입니다. 이거 다들 공감하시죠? 글을 읽다 보니까 나하고 비슷해. 그리고 내가 고민한 내용들을 이 사람이 미리 알려주면서 글을 쓰고 있다. 그러면 끝까지 글을 읽고 싶어 하죠. 두 번째는 자신이 찾고 있는 전문 정보가 있을 때 블로그를 끝까지 읽게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공감대가 형성되는 글은 어떻게 써야 되느냐? 먼저 자신의 일상 생각을 작성하라는 겁니다. 일단 블로그를 시작하셨다면 자신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구성해 보는 겁니다. 어떻게 구성하냐면요, 자신의 일과 관련돼서 또는 자기의 일상에서 자신의 생각을 한번 기록해 보는 겁니다. 오늘은 내가 아침에 출근했는데 어제 너무 일을 많이 해서 좀 피곤하다. 그래서 좀 소파에 누워 있고 싶다. 그래서 저처럼 지금 피곤하신 분들 있죠. 네, 잠시 한번 쉬었다 가죠. 이런 식으로 글을 한번 써보자 이거죠. 자, 그 다음은 일과 연관해서 생각을 정리하라는 겁니다. 전문 정보만 처음부터 막 시작하지 마시고요. 이 전문 정보를 쓰게 된 나의 생각을 먼저 소비자들하고 소통하고 그 다음에 전문 정보를 쓰라는 내용입니다. 네, 완전 초보도 마음먹기 달렸다. 네, 오늘 소개시킬 사례는요, 집 짓는 분입니다. 이분은 블로그에 불자도 모르시고요. 연령대는 50이 넘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블로그가 활성화됐는지 한번 사례를 통해서 힌트를 좀 얻어 가셨으면 합니다. 자, 이분은 앞줄에 열심히 듣고 있는 여자분이십니다. 자, 이분이 굉장히 열심히 듣고 계시죠? 중요한 건 무슨 소리인지 거의 알아듣질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교육을 받으면서 이 방향으로 가면 성공할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자, 4월 3일 첫 포스트를 쓴 날입니다.
컴퓨터라고는 검색 외에는 해보지 않았던 제가 컴퓨터가 못하는 일만 할 거라고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던 제가,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분은 다른 사람은 컴퓨터에서 새로운 사람을 유입시켰다면 자기는 그런 거 말고 열심히 잘해줘서 입소문을 통해서 지인들을 통해서 일거리를 따오는 그런 방향으로 사업 구도를 잡은 거죠. 그런데 요즘 그렇게 입소문을 통해서 사업 영위하기 쉽지 않죠. 네, 그래서 한계를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저한테 오게 된 겁니다. 공사를 마치고 컴퓨터에 앉아 최재봉 작가님께서 하셨던 강의 노트를 펴놓고 매일 새벽 몇 시까지요? 5시까지 전쟁을 치렀답니다. 글 쓰는 게 전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글 쓰기가 너무 힘든 거죠. 2달 만에 방문객이 10,000명이 방문했습니다. 2달 동안에 합쳐서 10,000명이 온 거죠. 근데 이분은 어떤 걸 썼냐면요. 공사 현장에 대한 스토리를, 자기 생각을 집어넣고 계속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게 상위 노출이 되기 시작하고 방문객이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 방문객이 재방문객이 그렇게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네,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공감대도 형성됐고, 그래서 자꾸 방문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일주일 만에 9,000명이 방문하는 기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믿기지 않는 일이 생겨난 거죠. 볼게요. 그 후에 MBC 제작팀이 방송 출연 제의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방송 출연되면서 어떨까요? 엄청난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블로그를 통해서 방문과 함께 의뢰까지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성장하게 되는 사례였죠. 이분도 그 짧은 기간, 우리가 보면은 2-3달 또는 5달 정도의 기간을 통해서 브랜드가 되면서 사업이 안착이 된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가는 등불이 되어주신 최재봉 작가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의 그 노고, 독수리 타법으로 하루 몇 시간씩 작업한 걸 알기 때문에 사장님의 성공담은 남들보다 10배 가마가 새롭습니다. 이렇게 글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분께서는 제가 산 책에 성공은 일부 사람만이 선택하는 것이다. 성공을 꼭 선택하시길, 이렇게 제 책을 구매하셔서 제가 거기에다 놓아드렸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이제 성공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라고 선택하는 과정을 계속해서 재밌게 운영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어때요? 지금 블로그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이렇게 밝게 웃으시면서 아주 재밌게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요. 블로그는 소통의 공간이다. 자신의 생각을 공유하고 공감을 유도할 때 사람이 몰린다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블로그에 자기 상품만 진열해서 사람들한테 판매 목적으로만 운영하시는 분 계시죠? 소통이 먼저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마케팅 톡톡 도움이 좀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신청 꼭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